취미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 14살의 소년 카자미 하야토. 레이스와는 전혀 관련 없이 살아온 그였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레이스머신 아스라다를 노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를 지켜내기 위해 아스라다의 운전대를 잡게 된다. 이를 계기로 아스라다의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하야토의 성문과 각막이 입력된 상태라서 아스라다를 운전할 수 있는 인물은 오직 하야토뿐이었고, 결국 하야토는 이때를 시작으로 레이싱에 입문, 주변의 라이벌들과 겨루며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가 사이버 포뮬러 대회에 참가하여 활약을 그리고 있는 만화가 바로 영광의 레이서이다. 원작의 제목은 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로 일본에서는 1991년에 방영되었다. 작품의 세계관은 만화가 제작될 당시 근미래였던 2015년. 당시에는 까마득한 시대처럼 보였으나 지금을 기준으로는 8년 전의 과거가 배경이다. 작품 내에선 사이버 월드 그랑프리라는 가상의 대회가 존재하는데 세계 각국을 돌며 1년간 10번의 레이스를 치러 각 레이스별로 1위부터 6위까지 점수를 매긴 후 월드 챔피언을 가리는 꿈의 무대로 나온다. 당연히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의 활약이 펼쳐지고 있는 대회도 바로 이 대회. 코스는 일반적인 서킷뿐만 아니라 시가지, 오프로드, 사막, 철원 등 다양한 코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머신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혹한 레이스라고 한다. 본작의 사이버 포뮬러 대회는 10번째 대회이고 설정상으로 본작 이전의 대회인 2006년 1회 대회부터 9회 대회의 우승자에 관한 설정들도 만들어져 있으며 7회와 9회 대회의 우승자였던 피탈리아 로페도 본작에 등장하고 있다. 당초의 기획은 마아 고고고와 같은 작품으로 어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스라다가 콕핏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 자체에 눈이 달려있는 느낌으로 기획을 짰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픽사의 카와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차의 지붕이 열린다거나 인공지능을 가진 자동차들이 서로 격렬하게 부딪혀가며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장소에서 장애물 레이스를 하는 것이 초창기의 기획이었고, 마신 영웅전 와타루트의 후속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개그를 기조로 한 가벼운 작품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F1 레이스가 유행하고 있었던 시대였기에 기획의 방향도 F1 레이스와 같은 어느 정도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틀게 되는데, 감독을 맡았던 후쿠다 미츠오의 말에 따르면 이는 당시 사장이었던 야마우라 에이지가 원하던 방향이라고 했다. 그리고 후속작 더블런부터는 기존 TVA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코스들이 사라지고 정통 레이스물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TVA 당시에 존재하던 일반 서킷을 제외한 자갈 노면이나 빙판을 달리는 코스가 존재하던 것들이 모터스포츠의 트라이애슬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제작사인 썬라이즈는 마신영웅전 와타루, 슈퍼 그랑저, 마신영웅전 와타루2 등 3년간 로봇 만화의 흥행을 거둔 이후 야심차게 본작을 개시.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영광의 레이서는 기대와 다르게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은 하락했고 완구의 매출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게 된다. 게다가 이 만화의 스폰서였던 타카라는 금요일 방송에서 레이스를 하고 그 대회에서 우승한 자동차를 토요일에 발매하자 라는 뜻을 썬라이즈에게 내비쳤으나 당시 시리즈 구성을 담당했던 요시카와 처지는 이런 타카라의 뜻에 로봇을 그리는 것보다 차를 그리는 것이 훨씬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곤 주 1회 레이스에 반대 레이스는 1개월에 1회라는 제한을 두고 연간 10회의 레이스로 구성을 짜게 되었다고 하며 이미 이 시점에서 어느 대회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와 최종 순위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여담으로 요시카와 초지는 훗날 우리는 챔피언에서 미니카 어드바이저를 맡았는데 그는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를 통해 배운 시리즈 구성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챔피언에서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고 전해진다. 감독이었던 후쿠다 미츠오는 처음 완성된 일화를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상실감이 크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썬라이즈 내에서 레이스물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결국 후쿠다는 고심 끝에 로봇물을 그릴 때의 작법으로 한번 그려가보자로 방향을 수정했고 애니메이션이 10화쯤 도달했을 무렵 마치 로봇물처럼 그린다는 것이 정답이었다고 스스로 만족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레이스물이 여전히 다른 작품에 비해 어렵다고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레이스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로봇물처럼 서로 마주보는 장면은 그릴 수가 없어 이를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늘 고민했다고 하며, 자동차는 항상 지면에 닿아있기 때문에 상하 연출도 어려웠다는 당시의 고충을 후일 인터뷰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원래 애니메이션 분량은 4쿨 50화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앞서 말했듯 완구 매출의 심각한 부진으로 인해 스폰서인 타카라가 결국 중도 하차하게 되면서 애니메이션은 예정보다 화수를 크게 단축시켜 3쿨 37화로 완결을 짓게 된다. 그런데 이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스토리가 단축된 결과 종반부의 열기가 원래 주 시청자층으로 잡았던 아동 말고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조금 더 높은 연령층에게도 큰 호평을 받게 되고, 그 결과 14회 애니메이션 그랑프리에서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를 제치고 1위에 등극. 더불어 캐릭터 부문에서도 주인공인 카자미 하야토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위에는 블리드 카가가, 엔딩곡인 위너도 애니송 1위를 차지하였으나 여자 캐릭터 부문에서 스고아스카와 조노우 치미키는 나디아의 벽에 막혀 아쉽게도 각각 2위와 3위에 머물렀다. 감독인 후쿠다는 후일 TVA의 막판 스포츠에 대해 말하길
후반부는 조기종영이 이미 결정나버렸고 실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분량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끝내자 라는 느낌으로 다음 작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 그 자리에서 녹초가 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무튼 단축된 종반부의 기적은 좋은 평가와 함께 폭넓은 팬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시리즈부터 매체를 OVA로 바꿔 이듬해인 1992년부터 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 더블런을 시작으로 2000년에 완결 지은 최종 작신까지 근 10년에 걸쳐 매년 신작이 이어져 시리즈는 롱런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로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또한 폭넓어진 팬층에는 여성 팬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DVD가 등장하기 이전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은 VHS와 LD가 영상 소프트웨어 시장을 형성하였던 시기로 보통 애니메이션은 LD판 쪽에 매출이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LD보다 VHS의 매출이 더 좋았으며 이는 당시 여성 애니메이션 팬이 소유한 기기가 VHS 데크였기 때문. 후쿠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미 애니메이션이 20화 정도 진행됐을 무렵에 썬라이즈 스튜디오에 동인지가 오는 것을 보고 여성 팬이 꽤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후속작인 더블런과 제로 무렵의 설문조사에서 팬층의 성비는 여자팔 남자이의 비율이었고 사가에서는 반반이었기 때문에 최종작인 씬은 남성용으로 제작했다고 말하였다. 국내에서는 공중파 방영 이전 슈퍼 그랑조로 히트를 쳤던 장프로덕션에서 1993년에 비디오로 발매, 당시 제목은 사이버 포뮬러라는 지금 보면 왠지 킹받는 제목이었고 이어 2년 뒤인 1995년에 KBS ETV에서 정식으로 방영되었다. KBS에서 방영할 때는 영광의 레이서란 제목이었으며 98년에도 재방영을 했는데 KBS판의 제목은 일본판의 12화인 영광의 레이서에서 영감을 얻은 듯 싶다. 그리고 1998년에 SBS에서 후속 OVA인 더블런, 제로, 사가 등이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라는 제목으로 방영하자 KBS도 이에 맞춰 98년도에 한 번 더 재방영을 한 것이었다. 비디오와 두 곳의 방송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는 무려 3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는 캐릭터들도 있고 머신의 이름이나 팀 이름도 국내에 맞게 로컬라이징 되기도 했다. 캐릭터 이름 중 비디오판의 나이트 슈마허의 이름에는 오류가 있다. 그의 본명이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때문에 친동생인 아스카와 서로 성이 맞지 않는 일이 생겨버렸다. 또한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도 비디오판에서는 장민호란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는 당시 장프로덕션에서 수입한 만화 주인공들과 똑같은 이름으로 그랑조의 주인공 다이치와 다간의 주인공 세이지도 국내 비디오판에서는 장민호란 이름이어서 동명이인이란 것도 재밌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당시 비디오 광고로는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에선지 그랑저의 주인공 장민호가 다음에는 레이서로 도전한다는 희대의 낚시를 하여 여기에서가 사이버 포뮬러 비디오를 빌려본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는 본작에서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행동을 보여준다. 사실 그 나이에 딱 걸맞은 행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승을 차지하고 난 뒤 이어진 후속작에서도 여전히 미성숙한 행동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처럼 분명 어딘가 살짝 부족한 모습의 하야토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성장해 나가며 최종작 씬에서는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성장해 서킷의 젊은 제왕이란 칭호와 함께 이 시리즈의 최종 보스로 등극하기에 이른다. 여담으로 원래 별명이었던 우시와 카마루의 뜻은 일본 헤이안 시대에 실존했던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아명으로 젊은 천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작지만 용감한 인물들의 별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스포츠 선수들 중 이 별명을 지닌 인물들이 많다. 하야토의 성우는 카네마루 주니치로 당시 남자 성우가 14세의 소년 역을 맡는 것은 매우 드물었는데 전작이었던 마신형 궁전 와타루에서 주인공의 성우도 여자가 맡았기에 원래 하야토의 성우도 아다치 시노부가 맡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썬라이즈 내부에서 카네마루 주니치를 테이프 오디션에 참가시켜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테이프 오디션을 통해 카네마루 주니치가 하야토의 성우로 캐스팅된다. 여담으로 오디션을 본 후 여행을 즐기고 있던 카네마루 주니치는 자신이 합격했다는 소리에 허겁지겁 사무실로 달려왔다고 하는데 이때 샌들 차림이었던 카네마루 주니치를 본 아스라다의 성우 오노케니치는 카네마루가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오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내에서는 정석대로 소년역의 여자 성우가 기용되었는데 비디오판은 박영남 성우가 KBS판은 안경진 성우가 맡았다.
다만 SBS판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남자 성우인 강수진이 맡게 된다. 만화 내에서는 의외의 카메오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슈퍼그랑조에 나왔던 구리구리의 얼굴이 그려진 컵은 물론 2015 월드그랑프리의 마지막 라운드의 관중석에서 민호와 제롬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각기동대의 주인공 쿠사나기 모토코도 눈에 띈다. 하야토는 14살의 역대 최연소 챔피언이란 타이틀과 데뷔한 첫 시즌에 우승을 차지한 로열로더라는 타이틀 말고도 2015 그랑프리에서 피탈리아 로페와 함께 가장 많은 3번의 리타이어를 기록한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1등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선수로는 제키 구데리안, 히요시 아키라, 블리드카가, 에델리 부츠홀츠, 오오토모 조지 등 총 5명이며 이 중에서도 오오토모 조지만 유일하게 3등 안에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9라운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오오토모와 2012년과 2014년에 챔피언을 지냈던 피탈리아 로페는 은퇴를 하게 된다. 슈퍼 아스라다의 모티브가 된 자동차는 TLP34, 일본의 레이싱 드라이버 와타나베 타카히로는 차량에 스고로고와 함께 레이싱 슈트를 차려입고 실제 레이스 대회에 다수 참가했다고 한다. 자, 영광의 레이서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